예, 안녕하십니까. 1인 영어 성공 멘토 튜멘토입니다. 27번째 시간이죠.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돈 만드는 사고방식 제조법입니다. 돈 만드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돈 만드는 사고방식이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될까요? 한 번으로는 안 되겠죠.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 번 들으면 될까요? 이것도 안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매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제 단순한 얘기를 강조해서 하냐면은, 왜냐면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원장님도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제가 하는 말만 듣고 이해했다고 생각하시죠. 이해한 게 아니라 본인의 수준에서만 이해했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라면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 이해한 거고,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해한 겁니다. 근데 원장님의 뇌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대학교 졸업할 당시에 멈춰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은 사실입니다. 그걸 전 입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원장님들의 머리는 돌대가리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생각할 때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천재인가? 아니면 둔재인가? 저도 항상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은 항상 똑같죠. 원장님은 둔재이고 저도 둔재입니다. 그건 둔재가 할 일이 뭐냐면은, 둔재는 무슨 짓을 해야 됩니까?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둔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무슨 짓을 합니까?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어렵다라는 개지랄을 떱니다. 그게 이제 둔재들이 하는 거죠. 저는 어렵다고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을 상대를 안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자기가 모르는 거를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처음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처음 가서 양궁을 배웠더니 양궁이 어렵더라. 당연한 거 아니야? 양궁 선수한테 가서 물어봐. 양궁 선수는 여전히 어렵다고 그래. 뭐가 어려워? 최고의 선수가 되기가 어렵다고 얘기해. 어렵다고 얘기하는 기준이 그대하고 다르게 돼 있죠. 또 영어 선생님들이니까 이제 9등급을 가리키면 9등급이 영어가 어렵다고 그래요? 쉽다 그래요? 쉽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뭐죠? 쉽고 재밌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쉽고 재밌게 졸라게 해봤자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나옵니다. 원장님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이제 원장님들한테 꽃 멘토링 099라는 프로그램으로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기회를 준다고 가감히 얘기해요. 왜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체계적인 능력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거든요. 어떤 원장님은 도달하고 어떤 원장님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게 어떤 원장님이 특별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합니다.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 원장님이 학원을 그대로 베껴보세요. 똑같이 되나? 안 될걸요? 왜냐면 그 원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 착각을 하십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은 저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공유가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어때? 멋있어 보이죠? 그러면 공유랑 똑같은 옷을 한번 입어봐요. 그 거울을 봐요. 공유처럼 그대가 멋있나요? 공유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그 옷이 뷰티풀하게 변합니다. 본질 자체가 좋으니까. 근데 원장님은요, 졸라게 공유가 입은 비싼 옷을 입어봤자 뽀대가 안 납니다. 왜냐면 원장님의 본질이 공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돈 버는 법에 대한 힌트를 줬죠. 원장님들은 뭐 하나 팁을 얻은 다음에 그 팁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면은 돈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엄청난 둔재들이 하는 사고방식이죠. 그죠? 그게 누가 하는 짓이 똑같아요. 영어 9등급 가리키면 이해가 금방 될 텐데 9등급이나 5등급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와서 뭘 그래요? 쉽고 재밌게 해서 등급을 올려달라고 그러죠. 존재하지 않는 거를 존재하는 것처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5등급, 9등급인 거고 돈을 학원에 암만 많이 내도 등급이 안 오릅니다. 그럼 등급이 오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졸라 싫어하는 거 해야 돼요. 문제 풀어야 되고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그 과정은 재밌어요? 그 과정이 성장의 과정이라 생각해서 재밌다고 여기는 학생이 있긴 있겠죠. 그죠? 1000명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은 지겹습니다. 왜냐면 반복해야 되니까, 훈련해야 되니까. 그래야지만이 그 9등급짜리가 8등급이 되고 8등급이 7등급이 되고 6등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학부모한테 적나라하게 설명하면 학부모는 그 학원에 등록을 안 합니다. 왜? 쉽고 재밌기를 찾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왜 근본적으로 쉽고 재밌게 해서 등급이 오를 거란 착각을 하냐? 무식하니까. 둔재라서 그렇습니다. 둔재라서. 자, 그럼 원장님도 이제 돈 만드는 사고방식 제조법 하니까 무슨 한 큐에 한마디 제가 딱 해주면은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걸 기대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튜브들한테 낚이는 겁니다. 낚여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 없죠. 그럼 그 결과를 내고 싶으면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고 제 얘기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둔재입니다. 둔재는요, 한 번 듣고 이해 못 합니다.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뭐냐면 둔재들은요,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모르겠다, 어렵다, 안 해 이럽니다. 그래서 평생 둔재야. 어? 모르는 거를 알게 바꾸고 어려운 걸 쉬운 걸로 바꿔야지 둔재를 탈출하는데, 둔재는 어렵고 힘들면 안 한다 그래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그래요. 웃기는 짜장이죠. 그러면서 또 애들은 가르쳐? 애들 보고 열공해가지고 등급 올르래. 자기는 노력도 하나도 안 하면서. 저는 많은 원장님들한테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낍니다. 방법을 가르쳐줘도 안 해. 어? 그리고 등급이 오르기를 기대해요. 졸라 웃기죠. 어? 그러면서 지는 애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진짜 웃긴다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대는 둔재입니다. 둔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지만이 됩니다. 따라서 돈 만드는 사고방식도 반복해야지 는다는 겁니다. 자,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안 나가고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제 얘기를 듣겠다는 얘기죠. 그럼 주제 파악부터 하고 들으세요. 주제 파악하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주제 파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제 파악은 그 1인 영어 학원 운영하면서 수익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인 영어 학원의 수익이 등급입니다. 수익 이꼴 등급입니다. 그 등급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평가하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학생 평가하는 거 똑같고 수능 영어 등급 평가하듯이 저는 평가를 해버립니다. 자, 소득 수준이 500만원 이상이면은, 그죠? 5등급입니다. 소득 수준이 200만원 미만이면은 9등급입니다. 200만원 이상은 8등급이고요. 1등급은 900만원 이상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소득 수준으로만 따집니다. 그래서 1등급 이상이라니까, 나는 1등급이니까 좋아. 1등급은 자본주의를 이해했다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입니다.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고, 그 이상을 향해 달려가실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등급이라도 이런 1등급이 많아. 지가 왜 1등급이 됐는지를 몰라요. 이러니까 1등급 달리고 있는 원장님들은 자존심 상하죠. 응? 자존심 상하고 나 1등급인데 제가 왜 개소리야, 이런 생각 하시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미션을 줘볼게요. 그 원장님이 새로운 학원을 인수해 가지고 그 학원을 6개월 내로 월천 수입을 만들어 내신다면 제가 원장님이 등급 1등급이라는 걸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능력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면 자만심이나 이런 거 쭉 빼고 들으세요. 근데 제 얘기가 듣기 싫다, 그럼 나가세요. 나가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를 제거하고 원장님 인생을 그냥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해됐어요? 계속 들을 생각이라면 철저하게 저한테 집중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나가세요. 그리고 원장님의 생각을 저한테 얘기할 것 같으면 나가세요. 저는 당신의 생각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조언도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 체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학원이라도 저는 그 학원과 상태를 구조하면은 그 1등급이 되는 학원을 저는 만들어낼 자신도 있습니다. 5만이라고. 물론 5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 수준에서? 그대의 7, 8, 9, 9등급 수준에서만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주제 파악 됐습니까? 주제 파악 됐으면은 본인이 지금 제 얘기를 이해하는 것도 본인의 수준 내에서 이해한다는 걸 까먹지 마세요. 5등급은 5등급 수준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9등급은 9등급 수준에서만 이해합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하세요. 본인이 둔재라는 걸 이해하시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극단값을 치십시오. 그 극단값을 쳐야지만이 그대 수준이 5등급이라면 비로소 4등급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달콤한 얘기 듣고 싶으면 달콤한 유튜브 졸라게 많으니까 거기 가서 들으세요. 자, 주제 파악이 끝났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 저희 튜티들의 그 체킹 좀 하겠습니다. 튜티 체킹. 튜티들은 들으면서 체킹을 스스로 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들었던 꿈 멘토링 이름이 뭐였습니까? 했죠? 그 다음에 9개의 아이디어는 뭐였습니까? 이거 안 했습니까? 이거 안 했으면은
그대는 이미 방법을 알려줬는데 안 하는 겁니다. 영어 1등급이 되는 방법을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줬더니 애가 안 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계시면서 학생들한테만 공부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졸라게 자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선생님입니다. 이제 완하셨다면 오늘부터 결심을 하십시오. 응?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애들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스스로가 발전하는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칩니까? 애들한테 사기쳐서 돈 버는 게 원하는 겁니까? 사기쳐서 돈 벌고 싶으면 계속 사기만 치십시오. 그렇지만 진짜로 돈 벌고 싶다는 거는 상대편한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건 진짜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진짜로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당사자는 안 하면서 애들한테 하라고 그런다. 이거 웃기는 짜장이지. 자기는 안 하면서 애들은 가르치라고 그런다. 이해됐습니까? 꽃 멘토링 9개, 아이디어 9개로 매일 만들려고 그랬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안 하셨으면은 오늘 당장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것도 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그죠? 경쟁자 수평관계를 우리가 분석하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수평관계 분석하셨습니까? 하셨죠. 그 다음에 애들한테 할 때 제자들이죠. 그대가 가리키는 제자들에게 뭔가 거기 마케팅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까? 마케팅 포인트를 집어주더라도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걸 집어줘야 됩니다. 자, 이 작업까지 다 하신 분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그렇죠? 타임 플러스 1입니다. 타임 플러스 1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죠? time into money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죠. 끝에 에너지 자체를 익스트림 에너지로 보셔도 됩니다. 제 극한값을 제가 찍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 시간이라는 거는 24시간인데 이거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24시간에 불순물을 놓으면 안 돼요. 24시간에 목표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잠잘 때도 목표를 생각해야 되고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도 목표만 생각하는 행동을 하셔야 되고 자신의 감정이 뒤틀리더라도 목표만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그 쓸데없는 걸로 시간 좀 때우지 마세요. 제일 시간 많이 때우는 게 감정 소모하는 시간이 저는 제일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시간을 빼버리죠. 누군가가 저하고 뭐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끌어오르면서 얘기를 하려고 제스처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Oh, you are right. 그리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상대를 안 합니다. 왜냐면 제 시간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콜드 컨택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원에서 이제 제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나 할아버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인사만 푸다닥 하고 빨리 자리로 옮겨버립니다. 왜냐면 저만의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니까 이렇게 시간을 좀 분리합니다. 제 시간은 제 거예요. 제 생명이고 제 생명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개 강의 해주니까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 같네? 아니요, 이거 저를 위해서 찍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꿈이 있거든. 그 꿈을 위하다 보니까 원장님들한테 나눠줘야 되거든. 그 나눠주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죠. 그냥 원장님들 하나 호객행위해서 들어오게 해서 한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남을 위해서 한다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자기를 위하려니까 남을 결국 위하게 돼요. 이 말 이해했어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미 1등급 수준을 이미 초월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실천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 실천을 하셔도 원장님은 이미 돈 만드는 사고방식을 갖추고 계신 겁니다. 저는 평소에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돈 만드는 사고방식이죠. 자, 그 돈을 벌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천 번 얘기하고 있죠. 그럼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관계냐? 그죠? 상위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평 관계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위 관계, 아래쪽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관계하고 하위 관계는 우리가 수직 관계라고 얘기해주고 수평 관계는 말 그대로 수평 관계, 경쟁자 관계, 친구 관계, 동종업계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상위 관계입니다. 상이죠. 그럼 지금 튜티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하고의 관계입니다. 저하고의 관계. 그죠? 그럼 저하고 관계인데 저한테서 훔쳐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사고방식 훔쳐가야 돼요. 사고방식을 저하고 똑같이 하시는 게 좋을걸요? 저하고 똑같이 하는 게 힘들다. 그 힘든 게 신호예요. 그 힘든 부분이 그대한테 주는 정보야. 무슨 정보다? 나처럼 바꿔야 된다는 정보라고.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완전히 뒤틀린 얘기만 하고 앉아 있을 겁니다. 가족이 소중하다. 저 이딴 얘기 안 하죠. 어? 가족은 부채예요, 부채. 가족 중에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자본이지. 응? 물론 가족이라는 건 자산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자산이 부채인지 자본인지는 본인이 잘 판단해야지. 부채로만 이루어진 걸 가족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가족에 대해서. 어? 와이프 맨날 돈 달라고 찡찡대고, 또는 남편이 맨날 돈 달라고 찡찡대고, 애들은 맨날 돈 달라고 찡찡대고. 그래서 돈을 줘. 줬더니 가족들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걸 기본으로 생각해. 그 원장님이 얻는 게 뭔데?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어? 챙기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가족이야. 그럼 가족들이 가끔 아빠 고마워, 어우 자기야 사랑해 이 한마디 해주면은 좋아해야 되나? 그걸로 만족스러워요? 그럼 남하고 뭐가 다른데? 어? 그럼 솔직히 하면 그럼 부채 덩어리 아니야? 부채 덩어리. 그래서 저는 거기 가족들 관계도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원장님이 가족들한테 쓰는 돈만큼 애인한테 쓴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 애인은 원장님한테 잘할 거라고. 맞죠? 원장님이 그 애인한테 느끼는 그 푸근함, 사랑스러움, 그 정도를 가족이 정신적인 혜택을 주냐고. 안 주잖아. 그건 부채인 거예요, 그건. 부채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정리해야지. 아니면 비즈니스 관점으로 가족을 보던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뭐 가족은 숭고하고 뭐 웃기고 앉아있네. 부부가 결혼을 해요. 가족이 됐죠. 사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 이혼하잖아. 그러니까 혈연 관계는 다른 거라고? 이 혈연 관계도 웃기는 짜장이야. 혈연 관계도 진짜 웃기는 거지. 근데 어머니가 있어. 어머니가 맨날 빚지고 도박해. 그래도 어머니야? 왜? 그 관계 끊어야지. 더 이상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 있잖아. 그럼 입양해서 애 잘 키워준 엄마보다도 못한 엄마를 역할하고 있는데 왜 천륜을 저버리면 안 된다? 왜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엄마가 본인의 엄마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유전자 검사 해봤어? 그 지금의 어머니나 지금의 아빠가 본인의 엄마고 아빠라는 거 어떻게 알아? 세뇌 받은 거 아니야. 유전자 검사 해봤냐고. 안 해봤지? 호적에 그냥 올라와있으니 그냥 믿는 거 아니야. 그게 가족이라니까. 혈연 관계 그냥 별거 아니야. 생각을 풀이하게 하세요. 풀이하게. 자, 그래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래, 그 책임을 다하는 게 뭔데? 돈이잖아, 돈. 그래,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가족한테 당신이 의미가 있나 한번 생각해봐. 없지. 그럼 가족한테 파워를 발휘하는 건 뭐야? 돈이야. 이게 오늘날 가족의 현실적인 구조고,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본질적인 개인주의를 얘기해 주는 거야. 원장님 자신을 먼저 챙겨. 원장님 자신이 먼저 돈을 잘 버는 1등급이 되라고. 그런 상태에서 1등급의 소득 능력을 갖추고 가족을 통제하고 다스리라고. 이해했어요? 1등급 이상의 소득 능력을 갖고 있는데 가족들이 개판으로 나온다. 그럼 경제력으로 통치하면 되잖아. 그럼 잘해. 그건 진정한 게 아니라고? 아니야. 인간은 원래 그래. 인간은 경제력에 의해 지배받는 걸 좋아한다니까? 애한테 돈 줘봐. 좋아하지. 당장 아빠 사랑이야 그러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뭔 놈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진정한 사랑이 있기나 해? 있다고 믿는 정신 속에서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돈 만드는 거에만 하세요. 제 사고방식을 못 배우겠다 싶은 분은 나가고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라고. 돈을 벌겠다 그러면 자기가 뭐든 하는 것에 돈 버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먼저 장착이 돼야 돼. 다 버리라고. 기분 나빴어? 정보야. 네가 왜 기분 나빠? 돈 버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너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데 너 얼마 벌어? 돈 못 벌잖아. 그러니까 너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나처럼 안 벌고 싶다고? 벌어는 봤어? 응? 벌어는 봤냐고. 좀 번 다음에 얘기해. 응? 벌고 나서 얘기하라고. 벌고 나서. 벌어보지도 못했고 버는 방법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자존심을 세워. 돈이 없는 자 자존심도 없는 거야. 네가 선택해봐. 왼쪽이 자존심이고 오른쪽이 돈이야. 뭘 선택할 거야? 자존심이야? 돈이야? 선택해. 뭘 선택할 건데? 돈이야 자존심이야? 돈이잖아. 돈을 챙기는 게 자존심을 챙기는 거라니까. 근데 돈 없는 애들은 꼭 자존심을 챙기면서 돈을 안 받는데
그게 빙신짓이지. 응? 돈이 생명인데 자존심 하면 빵이 나와요?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응? 돈을 챙기면 나중에 자존심도 챙길 수 있고 너의 심리적으로 타격을 준 사람한테 복수도 할 수 있어. 돈이 있기 때문에. 어? 복수도 인간이 정해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수틀린다고 뭐 칼로 찌를 거야, 죽일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응? 법 테두리 안에서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법 테두리 안에서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돈 있어야지. 응? 돈을 네가 압도적으로 많이 벌면 그게 복수야. 뭐 별거 있어? 돈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너한테 열받겠던 애가 신경이나 쓰이겠냐고. 신경 하나도 안 쓰여. 저렇게 생각하면 돼. 네가 거기 요번에 시험에서 너 혼자 100점 맞았어. 다른 애들은 막 40점, 50점 맞았다. 이런 상태야. 그럼 네가 100점 맞은 감정으로 40점, 50점 맞은 애들 쳐다봐. 응? 근데 40점, 50점 맞은 애들이 너한테 와서 막 항의하는 거. 왜 쟤만 100점을 맞습니까? 뭐 그럼 어떤 생각해? 개무시하지. 너랑 상관없는 놈이니까. 이해됐어? 그게 그대의 포지션이야. 40점, 50점 맞은 포지션이라고. 40점, 50점 맞은 분들은 항상 사회적 불만이 많어. 왜 불만이 많어? 지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첫 번째 능력이 뭐냐? 사고방식이야. 돈 만드는 사고방식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뭐에 집중해야 돼? 위로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 그럼 너보다 돈 많이 버는 나한테 집중해야지. 나한테. 내 사고방식에 집중하라고. 내 사고방식에. 내 삶이 어떻든 그런 걸 얘기하지 마. 내 사고방식에 집중하라고. 내 사고방식에. 그게 그대가 할 유일한 일이야. 그럼 이 사고방식은 상위 개념자, 상위 포식자들의 사고방식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응? 그 상위 포식자,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띠띠들한테 한 게 뭐냐면 위에 나온 거 꽃 멘토링 하라고 한 거야. 내가 찍은 거고 내 사고방식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대가 상담을 할 때나 학부모들한테 얘기할 때나 그 블로그 포스팅할 때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을 주니까. 근데 이걸 듣고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들으면 알아? 들었을 때 아는 것 같지. 아는 것 같다를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니까. 그건 들었은 다음에 뭐 해요 거기 순서상. 순서상 하는 게 그 다음에 소감 3개 쓰는 건 기본으로 설정돼 있잖아.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노트를 꺼내놓고 아이디어 9개 적으라고. 아이디어를 그 들은 것하고 연결시켜서 적으라고. 그러면 꼭 멘토링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 얼마 안 걸리죠. 15분에서 20분이면 돼. 소감 적는데 1분이면 돼. 아이디어 9개 적는데 아침에 한번 해봐.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아이디어 9개 적은 다음에 그 아이디어 9개를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봐. 이걸로 내가 어떻게 해볼까. 실제 하라는 게 아니야. 아이디어만 쓰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결과값이 어떤 결과값이 나와? 두뇌가 활성화된다니까 이 친구들아. 두뇌가 재설정돼. 그동안 녹슬었던 네 두뇌가 재설정되면서 반짝거리기 시작한다고. 이거를 이 두뇌가 재설정되는 느낌을 가지려면은 속눈생 치고 그냥 일주일만 해봐. 7일만 해봐. 7일만 하면은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뇌의 상태가 달라지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그걸 느낄 거야. 바로 이 상태에 도달을 하는 게 돈 만드는 사고방식으로 가는 길이야. 응? 아이디어를 내야지만이 들었던 내용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된다고. 쥐어 짜내듯이 아이디어를 짜내도 괜찮아. 응? 그러면서 아이디어는 점점점 만들어내는 공장이 돼 간다고. 되게 이제 그 둔재들이 하는 아주 어리석은 짓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를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그게 진짜 웃기는 짜증. 아이디어도 훈련이에요, 이 친구야. 아이디어의 근간이 되는 생각이 있어야 아이디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미쳤어?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를 창조한 거고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창조되는 거야. 그냥 사람만 있었으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게 없었다. 그냥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있으니까 또 뭘 만드는 거야? 무식한 동물을 만드는 거라고. 다 대조군이 있어. 근거가 있고 대응짝이 있고. 자연의 섭리잖아. 그럼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온다고? 이지? 그리고 그대의 사고방식하고 내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태를 넘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나는 어느 순간 잊어버렸다고. 근데 많은 학생들을 접하고 많은 엄마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어? 다 여기에 속하잖아.
이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짐작할 때 내가 많이 하는 것은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린다고. 그럼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가 있고 그대의 사고방식도 다 여기에 갇혀 있다고. 여기에. 응?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하는데 그동안 받아왔던 세뇌를 전부 다 탈출하라고요. 세뇌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야? 세 번째가 이제 세뇌 탈출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세뇌 탈출. 세뇌 탈출이란 유튜브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치권을 갖다가 뭐 비판하고 뭐 이러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세뇌죠. 세뇌 탈출 시켜준다면서 또 다른 세뇌를 하고 있죠. 진짜 웃겨요. 세상은 진짜 웃깁니다. 그래서 이제 세뇌 탈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그때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때가 받은 공교육을 떠올려야 돼. 공교육에서 배운 거를 다 지워버려. 공교육에서 배운 거 다 지워버려. 공교육을 지우고 그 다음에 그대가 지워야 될 게, 거기 정부에서 떠든 얘기 있지. 이거 다 지워버리세요. 제가 정부를 막 비판하는 얘기까지 막 하네. 비판이 아니라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어. 정부에서 하는 얘기 다 지워버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하는 얘기, 정부에서 하는 얘기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하는 얘기 다 지워버려. 다 개소리야. 돈 버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고. 언론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SNS에서 떠드는 얘기 중에 이슈된 거 있죠. 그 중에서 뭘 지우냐? 조회수 높은 거, 조회수 높은 거, 조회수 높은 것도 다 지워버려. 이 정도만 지워버려도 그 세뇌를 탈출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제일 처음에 공교육 같은 경우, 누가 가르쳐?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잖아. 학교 선생님이 월급이 얼마예요? 초봉이 200만원 언저리고 나이 들어서 은퇴했을 쯤 되면은 500만원 후반부까지 가. 그럼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300만원 400만원짜리 인생이야. 그럼 300만원 400만원짜리를 자본주의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 자본주의에서 평가하면은 뭐야 여기, 그죠? 300만원이면은 여기 200만원이니까 여기 7등급이야. 7등급. 좀 올라봤자 6등급이고 400만원, 500만원 돼봤자 5등급이야. 그럼 학교 선생님이 최대치로 올라가봤자 등급이 5등급밖에 안 돼. 그럼 5등급밖에 안 되는 학교 선생님의 조언을 따른다는 거는 잘 해봐야 5등급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지? 잘 해봐야. 대부분은 7등급 8등급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가만히 보세요. 학교 선생님 말을 안 들었던 애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 그렇죠? 대표적인 게 에디슨 아니야? 에디슨은 완전 또라이잖아. 공교육이랑 완전히 분리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에디슨은 어떻게 됐어? 울트라 슈퍼 창의적인 거 떠나서 돈 버는데 재주가 뛰어난 과학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에디슨은 비즈니스맨이었거든요. 뛰어난 과학자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 니콜라가 말 그대로 공부만 한 애지. 공부만 해가지고 IQ 좋고 창의력 좋고 그렇지만은 걔는 세상과 타협을 못 하잖아. 자기 아이디어는 자기 거야 돼. 그러니까 누가 돈 투자해주나? 안 해주지. 그럼 그대한테 물어볼게. 니콜라가 될 거야? 에디슨이 될 거야? 당연히 에디슨이 낫지. 돈 버니까. 아니에요? 선생님은 니콜라처럼 본인만의 교육 철학을 강조하고 본인만의 고유 철학을 만든 다음에 굶어 뒤질 겁니까?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가 공교육에서 배운 학교 선생님의 태도를 다 지우세요. 학교 선생님이 그대한테 보여줬던 태도나 수업 방식 이로 다 지워버리라고. 그걸로는 성장이 안 돼. 그렇게 해서 그 공교육 있는 학교 선생님이 버는 게 기껏해야 7등급 8등급 그러니까 6등급 7등급 정도 수준으로 인생을 사는 분한테 뭘 배우겠어. 그래서 난 학교 선생님한테 진로 상담 받는 게 졸라 웃겨. 잘 나가봤자 5등급인 선생님한테 무슨 놈의 진로 상담을 받아. 더욱 웃긴 건 뭐냐면 학교마다 진로 상담 선생님을 두잖아. 그 선생님 월급을 봐봐. 300만원도 안 나와 월급이. 그럼 8등급한테 인생 상담을 맡겨. 미치는 거지. 그거를 상담이라고 가서 받아. 웃기는 거지. 진짜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을 갖다가 뭘로 만드는 거야? 아주 미친놈으로 만드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교육에서 배운 거를 지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공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국가가 회사잖아. 회사. 국가가 회사인데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공교육의 목적이잖아. 응?
그러니까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공교육의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공교육이나 이런 건 안 없어져. 왜냐면 세뇌시켜야 되거든. 응? 한국이란 이런 거고, 한국에 충성해야 된다. 미국은 미국대로 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하고. 그러면서 공교육에 충성하는 게 뭐야? 세금 잘 내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어? 그리고 너무 잘난 놈이 나오면 안 돼. 너무 잘난 놈이 나오게 되면은 그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위협을 받아. 그게 공교육의 목적이야. 어? 공교육의 목적이 그거라고. 응? 그럼 아주 잘 나가시는 분들은 왜 공교육을 받을까? 왜냐면 거기 나온 애들이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거기 나온 애들이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지. 그럼 정부에서 나오는 공무원들이 인생도 여기 아니야 여기. 어? 다 여기 걸치는 거야. 잘해야 6, 7 정도 더 걸치겠다. 공무원들은 6, 7. 그럼 공무원 인생이 6등급, 7등급이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불만족스럽잖아. 그러니까 막 존경심을 심어주는 거야. 정부 시스템에서. 어? 정부 시스템에서 공무원은 막 좋은 거다 이런 환상을 심어주잖아. 철밥통이다 이런 환상을 자꾸 심어주잖아. 철밥통이 뭐해? 응? 6등급, 7등급 인생인데. 근데 일반 대중들은 6등급, 7등급 인생이 좋다고 막 공무원 시험 달려드는 거잖아. 나는 그 사고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니까. 왜 6등급, 7등급 인생을 살려고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그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리미엄이라는 거지. 돈은 조금 주는데 존경심을 엄청 준 거지. 그러니까 뭔가 해볼만 하잖아. 이제 존경심을 주니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 돈 많이 안 줘. 응? 그러면 정부는 이제 그런 철밥통을 주는 대가로 정부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겠냐고. 또 많이 줘도 안 돼. 많이 주면 딴짓하거든.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에다가 플러스 알파만 주는 거야. 어? 그래야지 그 돈이 아쉬워서 계속 댕기거든. 그래서 그 정보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회사 시스템 아니야. 어?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신뢰화했던 공교육,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다 그대는 이미 세뇌가 졸라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세뇌된 얘기하고 섞여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전통적인 가치, 가족의 중요성, 막 이런 거 배우면서 컸잖아. 그러니까 세뇌가 된 거라니까 그게 다. 돈 버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게. 그러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지 언론. 언론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잖아. 응? 근데 그 보여주고 싶은 거에는 뭐가 있어? 대표적인 게 광고잖아. 광고를 왜 낼까? 그죠? 광고주가 원하는 내용이니까 광고를 내지.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모든 내용은 광고예요. 응? 모든 내용은 정부에 납할 수도 있고 특정 단체에 납할 수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그 언론에 나온 얘기는 그럴듯한 칼럼이고 그럴듯한 뭐 같은 얘기가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뭐야? 각 단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실어주는 게 언론이야. 어? 언론도 그러니까 결국엔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많이 내는 놈하고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놈의 얘기를 듣겠지. 어?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 어떤 얘기야? 세뇌시키는 내용이라고. 세뇌시키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저는 거기 언론에 나오는 얘기 중에 그 세뇌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스토리나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광고라고. 광고. 적나라한 광고. 그럼 비즈니스판이잖아. 그런 것들은 보면 어때요? 배울 수가 있잖아. 아 이런 걸 비즈니스 요새 하는구나. 그리고 정부에서 나온 얘기나 이런 것도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바라보세요. 어? 거기 나온 내용을 믿지 말라고. 그거 가지고 누가 좋으니, 어? 누가 답이니, 뭐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어? 그게 전 세계 국민들이 대부분, 5, 6, 7, 8에 그에 해당하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이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멍청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안 하거든.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믿고, TV에서 나온 거 믿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 보고. 그러니까 세뇌가 안 될 수가 있나? 세뇌가 엄청 되지. 그러니까 세뇌된 내용을 본인이 세뇌됐다는 것도 잊은 상태에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어? 학교에서 돈 만드는 거 배웠냐고. 안 배웠잖아요. 기업을 만드는 거 배우긴 배웠는데 제대로 배웠냐고. 응? 안 배우잖아 다. 왜? 안 가르치는 거야 그런 건. 응? 이런 거 들어봤어요? 처음 듣잖아. 어? 내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지금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그대가 믿지 말아야 될 거는 공교육에서 배운 내용, 정부에서 받은 내용, 언론에서 받은 내용. 조회수 높은 거는 왜 보지 말래? 조회수 높은 것 자체가 언론이랑 뭐가 다른데? 응? 조회수 높은 얘기를 보면은 다 그 유튜버들이 만들 때 조회수 높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자극적으로. 근데 그게 돈 버는데 도움이 되냐고. 뭐 트렌드에 반영이 된다 남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 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조회수 높은 사람들이 과연 돈을 내는 사람들이냐고. 조회수 높은 소재가 과연 돈이 되냐고. 돈 안 내잖아. 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광고 수익이 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광고도 안 하는 마약 상인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 마약 광고 합니까? 안 하잖아. 잘만 팔어, 전 세계적으로. 무기는 광고 합니까? 안 하잖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잘 팔아먹어, 무기도. 국가 간에 팔고 있는 합법적인 것도 팔지만 비합법적인 경로로 잘만 팔아먹고 돈 졸라게 잘 벌고 있죠. 우리는 그 경로를 모를 뿐이야.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팔어? 어? 참고로 그 사람들은 돈은 많이 버는데 다 하지 말라는 짓 하지. 공교육에서 하지 말라는 짓 하고 있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짓 하고 있고, 언론에서 하지 말라는 짓 하고 있지. 거꾸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보호해주고 있네, 사업을. 비즈니스 관점에 쳐다보세요. 음성적인 사업은 거기 공교육하고 정부하고 언론이 보호해주는 겁니다. 응? 마약하면 맨날 붙잡아가는 거 보여주고, 응? 평화를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평화하고 거리는 먼 거는 하면 안 되는 비즈니스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세상을 쳐다볼 때 왜 저런 거를 우리한테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걸 쳐다보게 되면 제대로 된 걸 보게 된다고요. 그럴 때 비로소 세상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이게 되고,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된다고. 이 내용이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 거고 이해도 안 될 거야. 왜냐하면 그대의 수준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기 때문에 그대가 뭐 해야 돼, 이해하려면. 그대는 둔재잖아. 둔재는 뭐라고 했어요? 반복해야지. 한 번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개소리야. 그럼 너는 평생 둔재로 살아. 평생 이 등급에 살아. 그러다가 뒤져. 그리고 이런 얘기해. 저는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뒤지면 돼.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아마 이 얘기 제가 해드리면 반란 되게 심할 거야. 응? 자, 한 학생이 그 명문대를 갔어요. 명문대 갔는데 얘가 인터뷰를 한 거야. 뭘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 해놓고 이제 홀아버지 얘기를 한 거지. 홀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아버지의 노고를 돌립니다. 이런 얘기 했다고. 인터뷰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 아버님은요, 저를 갖다가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또 햄버거 살 돈도 안 되는데 저한테만 햄버거를 먹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엄청난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명문대 들어가게 되는데 다 자기 장학금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얘는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엄청 많이 했어. 사실상 아버지가 한 일이 거의 없어.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는 아버지 할 일을 한 거지. 식구들 밥 먹는 거 정도 때운 거고 나머지는 애가 다 알아서 한 거야. 응? 근데 인터뷰는 이렇게 했다고.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아버지는 완전히 개꿀이네. 애한테 투자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애가 스스로 알아서 명문대 간 거 아니야. 이건 로또 복권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애 아빠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명문대 간 아이 입장에서도 저 얘기해 볼게요. 아이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빠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 스스로 명문대 갔다니까. 응?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을까 도대체. 아빠가 존재한다는 거? 나는 그 말에도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상당히 제 얘기를 들어보면 제 얘기가 어떤지 이해할 겁니다. 그 아버지는 왜 결혼을 했을까? 아이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아버지는 왜 결혼을 했을까? 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까지 낳아가지고 아이한테 그렇게 힘든 삶을 줬을까? 응? 아이한테 힘든 삶을 줘가지고 지금처럼 명문대 가게 하는 러브 스토리를 만들려고 그 아이를 낳은 걸까? 자, 여기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똑같아요. 주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야. 그 아버지는 왜 주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냐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능력이 안 되는데 왜 결혼을 했냐고. 그럼 연애만 하고 아이는 낳지 말았어야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자신의 상황은 파악도 안 되고 주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애를 낳고 키워가지고 힘들게 만드냐고, 애를. 응? 애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힘든 것도 겪어야 되니까 좋은 거라고.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지. 만약 그 아이가 명문대도 안 가고 이상한 길로 빠지고 뭐 이랬으면 그때도 아버지가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할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관계라는 거야. 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다고.
가족을 먹여 살릴 능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자기가 키울 능력이 안 되면 결혼을 하지 말고 애를 낳지 말아야지. 근데 그냥 애는 안 놓고 그냥 근근히 먹이면서 이렇게 키운다. 동의됩니까? 전 동의가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런 감상적인 인터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야, 세상에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이 생각합니다. 전 지금 혹시 결혼 안 하고 이제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단지 그 좋아하는 감정 노름 때문에 결혼하거나 뭔가 아기가 있어야 된다는 주변의 푸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아기를 낳는다든가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신다면은 그땐 또한 불쌍한 인생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고, 뭐 그 태어난 인생은 어차피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긴 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애를 낳았으면은 애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애가 자립할 때까지 어느 정도 멘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능력도 없이 허허벌판 인간 세상 야상에 던져놓고 알아서 커라? 어? 근데 결혼을 한다? 그리고 애도 난다? 이게 무책임한 거지. 응? 제가 바라보는 건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쌍하다 생각 안 해요. 무책임한 짓을 해놓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 홀아버지가 싸질러 놓은 똥을 갖다가 아들이 치운 거라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개꿀 빨았다고나 얘기하는 거에서, 어? 개꿀 빤 거지. 그러니까 그대는 자기 인생을 설계할 때 주제 파악을 잘 하고 하라고. 응? 그리고 추천하는 드라마도 있어요. 주제 파악할 때 안나 드라마 아시죠? 안나 재밌었죠. 응? 신분을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 그지? 그 안나라는 그 여자애가 부잣집에 들어가서 하냐로 일합니다. 하냐로 일할 때 조건이 뭐냐면 그 집에서 계속 일해야 돼. 대신 월급은 많이 받죠. 응? 몇 년, 2년 계약인지 5년 계약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뭐 2년인가 5년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2년인가 5년 동안 일하면서 저걸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되냐면은 휴가가 없어. 응? 휴가가 없다가 그래도 당연히 먹고 자고가 되는 거지. 응? 그러면서 그 큰 돈을 주는 거니까 솔직히 개꿀 일자리죠. 그런 일자리가 어딨어. 응? 근데 그 안나가 일하면서 엄마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그 집주인장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만 쉴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 이 하루만 쉴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 정도는 배려해 줘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 등급이 나와요. 거기서 등급이 나온다고. 배려해 줘야 된다. 왜 배려해 줘야 되는데? 응? 그 365일 일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주는 조건이 성립이 된 건데,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잖아. 쉰 거니까. 그걸 배려해 준다고? 계약은 그렇게 안 해놓고?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안나의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이러죠. 너희 없는 것들은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사니까 항상 없는 거라고. 와, 저는 그 말에 1000% 공감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여기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이게 바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족 문제나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네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태거든. 응? 근데 쥐꼬리만한 3,400 받아가지고 가족 건사한다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러면서 막 위안하잖아. 어떤 위안을 삼아요? 나에겐 가족이 있다. 가족이 해주는 것도 없는데 가족이 있다. 사고방식이 진짜 이상해. 그러니까 돈 버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어. 그럼 제가 얘기했을 때 저에 대한 막 비난의식과 반감이 막 생기죠. 근데 돈 버는 관점에서 생각해볼까? 이 부자는 안나한테 기회를 준 거야. 응? 임금을 훨씬 많이 준다고. 조건이 뭐야?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가 깨니까 뭐가 생긴 거야? 얘 안나에 대한 불안정성이 생긴 거라고. 얘는 집안일이 생기면은 일을 빼는 애구나. 그럼 내가 안나한테 응? 돈을 줘야 되냐고. 그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되냐고. 이해됐어요? 그 순간 안나하고 맺은 계약은 깨지는 거야. 왜냐면 안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봐. 안나 말고 다른 직원이 왔을 때 그 일을 대체할 수 있나 대체할 수 없나. 대체 가능하잖아. 근데 얘는 5년이고 10년이고 충성하겠다고 얘기해. 그럼 당연히 걔를 쓰지. 걔는 개꿀 빨는 일자리를 누구 때문에 얻는 거죠? 안나같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나왔을 때 그 일자리를 차지한다고. 이게 사회구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자기 사정이 있으면은 그 사정을 윗사람이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움직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받는 수준이 5, 6, 7, 8, 9등급이야. 응? 근데 진짜 돈이 많이 버는 꼭대기에 있는 뭐 팀쿡이라든가 제프 베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일 안 해. 주말? 없어. 주말에도 무슨 계약권 생기면 봐서 일한다고. 그게 기본값이야, 그 사람들은. 근데 오히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뭘 따져? 휴가 따지고 워라밸 따지고 뭐 이러고 앉아있다고. 안 나도 마찬가지지. 일자리를 잃어버린다 생각을 해봐. 그런 말이 나오나. 옛날에는 그런 생각하는 거지. 그동안 내가 충성을 해왔으니까, 그동안 내가 충성을 해왔으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회사 잘린 다음에 사람들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봉사했는데 회사가 어떠니까 저한테 표창까지 줬는데 저를 왜 잘랐습니까? 답은 간단해. 네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더 간단한 건 뭐냐면은 회사가 너를 공짜로 썼냐고. 월급 주고 썼잖아. 월급 다 해줬잖아. 회사 그만둘 때 퇴직금까지 다 줬잖아. 근데 이제 네가 필요 없다고. 근데 왜 네가 필요 없다는데 너는 회사가 필요한 능력을 안 갖추고 잘린 거 아니야. 어? 다 잘렸어? 너만 잘린 거 아니야. 같이 잘린 그룹이 있겠지. 필요 없으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게 왜 나쁘냐고. 회사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너를 잘랐는데 너의 생계가 문제다고. 그건 네 문제야. 이렇게 한국 사람들 사고방식이 뭐 회사가 뭐 다 책임져야 돼. 요새 그런 거 믿지 않으니까 조금 낮았어요.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개인 위주로 생각하라고. 회사도 회사 단체로 보라고. 네가 회사한테 해주는 게 없는데 회사가 왜 너를 데리고 있어야 되냐고. 진짜 웃긴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한국 사람들. 안나의 경우도 그렇고 방금 얘기한 그 노조 얘기도 그렇고 자기 돈 버는 것만 생각하세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냐 뭐가 되냐 뭐가 중요한데 응? 그대한테 무슨 영향을 주는데 신경 끊으라고. 조회수 높아서 어떤 연예인이 뭐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돈 버고 상관없잖아. 신경 끊으라고요. 돈 버는 것만 신경을 쓰라고. 돈 버는 것만 신경을 써도 돈이 벌릴까 말까 하는데 머릿속에 온갖 잡스러운 세뇌가 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돈이 벌리겠냐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등급이 낮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고 그 낮은 수준의 등급 가지고 저한테 비난의 글을 쓰지 마세요. 비난을 하고 싶으면은 등급을 찍은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그 등급을 더 유지하고 그리고 세상을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고방식을 재설정하세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거기 2번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